식탁 위에 일렬로 놓인 18개의 컵라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시댁 식구 1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보라고 주신 게 3만 원이었잖아요. 1인당 1,600원.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 순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출근 준비로 바빴죠.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응? 아, 늦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남편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장을 보고 싶었지만 지갑에는 고작 5천 원이 전부였죠. 결혼 3년 차 그녀는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모두 맡긴 상태였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집안일만 신경 써. 남편의 그 말을 믿고 통장을 건넸던 게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장 보는 돈, 미용실 가는 돈, 심지어 친구 만나는 돈까지도요. 또 돈 달라고? 이번 달에 벌써 얼마 쓴 건데? 남편의 핀잔이 두려워 그녀는 점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사 먹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죠.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어쩐 일이세요? 무슨 어쩐 일이야? 우리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 게 이상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시누이는 대답도 없이 안방으로 직행했죠. 그녀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시누이.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그건 제가... 뭐? 남동생 돈으로 산 거 아냐? 그럼 내가 빌려 입어도 되지. 오빠 돈이면 우리 집안 돈이나 마찬가지야. 시누이는 그녀가 아끼던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산 옷이었죠. 시누이의 손에서 코트를 빼앗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누이는 그녀의 가방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이렇게 해? 죄송해요, 어머님. 장을 보려고 했는데 맨날 변명만 하고. 우리 아들이 돈을 안 주나? 아들 월급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월급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그녀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말하면 오히려 그녀가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너 아직도 애소식 없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어. 너만 이상한 거 아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그녀도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미루기만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빨리 아들 낳아. 딸은 필요 없고 아들 못 낳으면 너도 알지? 이혼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 어제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산 그녀의 초라한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그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모든 걸 포기했던 건데 이제는 그 사랑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곧 들어갈 건데.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생일을 기억해낸 걸까요? 그녀의 가슴이 조금 뛰었죠. 응, 알았어. 저녁은. 아,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갈게. 저녁 준비 좀 해줘. 식구들이라니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여보, 몇 분이나 오시는데? 한 18명? 우리 엄마, 누나네 식구들, 사촌들까지. 다들 오랜만에 모이잖아. 저녁 푸짐하게 준비해놔. 18명이라고요? 평일 저녁에 갑자기 18명이요? 여보,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오늘은 왜? 힘들어? 우리 집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엄마가 당신 살림 실력 보고 싶다는데. 장 보는 돈은 보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3만 원 보냈어. 적당히 장 봐. 3만 원. 18명 저녁 식사에 3만 원이라고요?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만 원을 18부로 나누면 1인당 1,667원. 편의점 삼각김밥 한 개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3만 원으로는 부족한데. 부족해? 당신 장을 어떻게 보는 거야? 시장 가면 싸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엄마는 5만 원으로 20명 먹인다던데 당신이 못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 6시인데 시장도 문 닫고 마트 가면 되잖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준비해.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죠. 이제 겨우 1시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18명 식사를 준비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갑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대형마트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식재료 코너를 둘러봤지만 3만 원으로 18명을 먹일 방법은 없었습니다. 고기는커녕 제대로 된 반찬 재료조차 살 수 없었죠.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라면 코너였습니다. 컵라면 한 개에 1,300원. 18개를 사면 23,400원. 남은 돈으로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었죠. 이게 최선이겠네. 그녀는 컵라면 18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계산원의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식탁을 최대한 넓게 펼치고 컵라면 18개를 일렬로 배치했죠. 삶은 계란은 반으로 잘라서 각 컵라면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를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 중앙에 놓았죠. 이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젓가락과 물컵을 18개씩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0분.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낡은 집안옷. 이게 32번째 생일을 맞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을 견뎌왔으니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18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왔습니다. 우와, 오랜만이다. 야, 여기 좀 넓네. 애들아, 신발 벗고 들어가.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 남편은 맨 뒤에서 멋쩍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들 오셨어. 인사해.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실을 점령한 사람들은 소파에 앉고 리모컨을 집어들고 제 집처럼 행동했죠.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긴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하네. 저녁 준비는 했어? 네, 어머님. 신우이가 안방으로 향하며 소리쳤습니다. 애들아, 이모 방에서 놀아도 돼. 안 돼요, 언니. 거긴. 뭐, 조카들이 노는데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신우이의 세 자녀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쿵쾅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녀가 아끼던 화장대 위의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맥주 없어? 냉장고 좀 봐. 한 명이 냉장고를 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텅텅 비었네.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못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댁 식구 오시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그랬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을 준비를 했죠. 저녁 준비 다 됐어?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빨리 좀 해. 다들 배고파 하시잖아. 남편은 그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한 번에 6개씩, 3번에 나눠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죠.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렸습니다. 3분 후 모든 컵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일렬로 놓인 18개의 컵라면, 각각의 컵라면 위에 반쪽 계란이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놓인 김치와 단무지 접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컵라면이라고? 죄송합니다. 장 보는 비용으로 3만 원을 받았는데 18분을 모시기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1인당 1,667원. 컵라면이 1,300원이니까 계란값 빼면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너.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3만 원을 줬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컵라면을 내놓는 게 말이 돼? 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한데 생일 케이크는커녕 저녁도 못 먹었어요. 냉장고도 비어 있었고요. 장을 보려면 돈이 필요한데 남편이 준 게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식탁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죠.
아니, 이 집이 그렇게 살림이 어려워? 월급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앞에 놓인 컵라면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어른들 모셔놓고 컵라면을 내놓는 게 정상이야? 너 우리 무시하는 거지? 바닥에는 깨진 컵라면 용기와 국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그녀는 행주를 들고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죠.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창피해. 누나, 그만해. 남편이 말렸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한 거야? 살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돈 관리도 엉망이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친정도 변변찮은 애가 시집와서 뭘 할 줄 알겠어? 남편은 땀을 뚝뚝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누나, 진짜 오해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3만 원이 부족한 걸 몰랐어. 그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8명 저녁을 3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사촌 형이 비웃었습니다. 동생, 처남 살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한테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죠. 아니, 그게 우리 회사 사정이. 회사 사정? 너 과장까지 올라갔다며? 월급 200만 원은 넘게 받잖아. 신우이가 따졌습니다. 그 돈 다 어디 쓰는 거야? 설마 당신 혼자 쓰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술자리, 골프, 취미생활. 아내에게는 적당히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 너 할 말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엇을 사과드려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1인당 1667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뭐야, 이 여자 지금 대드는 거야?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시집 식구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언니. 그녀는 처음으로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오늘 제 옷장에서 코트를 가져가셨죠. 제 가방도 가져가셨고요. 허락도 없이요. 그게 뭐 어때서? 남동생 돈으로 산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뭐? 그리고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미루고 있다는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돈 좀 더 모으자고 하셨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왜 그런 얘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녀는 식탁 주위의 18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월급 통장을 남편에게 맡기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손을 벌려야 했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미용실에 가는 것도 전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32번째 생일이요. 아침부터 남편은 그걸 기억하지 못했고 저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초를 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게 18명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1,667원이요. 그녀는 식탁 위에 컵라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문을 열러갔죠. 문 밖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화그룹 비서실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댁에? 남성은 거실 안을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가씨라니.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우진은 그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찾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내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정 실장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따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장? 아가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내 와이프를 아가씨라고 부르잖아. 남편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와이프는 그냥 평범하다고요? 정우진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결혼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정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댁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집 명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류를 펼쳐 보이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집은 아가씨 명의입니다. 아가씨께서 3년 전에 현금으로 구매하셨죠.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집이 며느리 명예? 정우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댁 앞에 주차된 차량. 그것도 아가씨 명의입니다. 결혼 전에 구매하신 거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럼 당신이 말하는 회장이라는 사람은 선화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정우진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선화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전자,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장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실장님,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아버지께 제가 연락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아가씨, 부탁드립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댁의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 선화산업 아시죠? 저희 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끊으면 한 달 안에 부도가 날 규모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님. 정우진이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따님이 다니시는 선화백화점도 저희 그룹 계열사입니다. 신우이가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진은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주 가시는 선화병원. 그곳의 대주주도 저희 그룹입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따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셔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정우진이 나가고 난 후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선화그룹 김태준 회장의 외동딸이고요.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 재산도 제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죠.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요. 그녀는 식탁 위에 컵라면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제 생일날 여러분께 컵라면을 대접한 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게 전부였거든요. 서연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몰랐던 건 제 신분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도 몰랐어요. 제 생일도 몰랐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몰랐죠.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저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 주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신우이는 가져갔던 코트와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갔죠.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그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당신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29살의 김서연은 선화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던 완벽한 재벌가의 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돈과 권력만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그녀의 배경을 이용하려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계열사를 점검하러 갔다가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남자.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김 이사님,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점심 드셨어요? 아직인데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 근처 맛있는 곳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본사에서 온 젊은 이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일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대할 때도 자연스러웠죠. 김 이사님은 참 편안한 분이세요. 보통 본사 사람들은 좀 거만한데.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하다뇨.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분이. 그의 말에는 아첨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그와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석 달 후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사님이 좋아졌어요.
알아요. 제가 주제넘는 거. 이사님은 본사 사람이고 저는 그냥 말단 과장이지만 저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만 알려줬죠.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1년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없지만 평생 너를 사랑할 자신은 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죠.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누군데? 선화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이 내 신분을 알고 있니? 아니요. 말 안 했어요. 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저 자신을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결혼 후 3년은 내 신분을 밝히지 마라.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다. 3년이요? 그래. 3년 동안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소중히 대한다면 내가 인정하마.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시골에 계셔서 못 오신다고 둘러댔죠. 집은 그녀가 마련했지만 저축한 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었어요. 돈이 없어도 신분이 달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당신은 점점 변했어요. 제 월급을 통제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시댁에서 무시해도 감싸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죠. 아버님.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서 오세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아니, 서연 씨, 죄송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아버님 무슨, 사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지. 나는 우연히 신부 측 하객 명단을 봤어. 그런데 이상했지. 친척이 한 명도 없더라고. 부모님도 안 오신다고 했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 그리고 알게 됐지. 우리 며느리가 선화그룹 회장님의 외동따님이라는 걸.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왜 말 안 하신 겁니까? 너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시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며느리를 더 존중했을까? 아니면 며느리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켜보고 싶었어. 내 아들이 진짜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며느리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잘 대해줄 수 있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는 실망스러웠다. 아내의 월급을 빼앗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시댁 식구들이 무시해도 방관했지. 아버지, 특히 오늘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기억도 못했지. 18명 손님을 데려오면서 3만 원을 준 것도 봤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막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싶었거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시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일찍 말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번도 그녀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생했다고 말해줬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구박할 때도 가끔 감싸줬죠. 아버님은 제가 누군지 아셨으면서도 며느리로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집안을 바로잡고 싶었어. 아들도 마누라도 딸도 모두가 정신 차렸으면 싶었지. 그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편하게 살라고 할 거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심? 시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왜 아내 생일도 기억 못했어? 왜 3만 원을 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됐어. 너의 마음을 몰랐어. 너의 고생을 몰랐어. 그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 돈과 권력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야.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내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집안이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물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년의 시간,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배운 게 있었죠. 사랑은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좋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저는 제 통장을 직접 관리해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요. 당연하지. 둘째, 시댁 식구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직접 선을 그어야 해요. 저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 셋째, 제 생일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결혼 기념일도 의미 없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등한 파트너예요. 약속할게. 진심으로.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며느리,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줘서.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시아버지가 나간 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발로 서세요. 무릎 꿇는 게 사과가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로 너를 사랑해. 3년 전 너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알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누군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재벌가 딸이라고 말했으면 당신은 저를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좋게든 나쁘게든요. 남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선화그룹 회장 딸이 아니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시들어버린다는 거요.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음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월급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 내역도 전부 공개했죠. 앞으로는 투명하게 살자.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남편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엄마, 누나. 앞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나, 남의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뭐, 내가 감히. 제가 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제 동반자예요. 가정부가 아니고요. 시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이는 저희가 준비되면 낳을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나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한 달 후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김태준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배운 게 많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이라고 하셨을 때 왜 그러시나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회사로 돌아올 거니?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석 달 후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 카페 마이너스 평범한 행복을 담는 곳. 오픈날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 며느리. 감사합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내리는 커피, 남편이 만드는 샌드위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죠. 서연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응? 남편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조그만 케이크가 들어 있었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32번째.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앞으로는 매년 챙길게. 약속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작은 카페 한켠에서 단둘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해보자. 응, 꼭.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며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변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